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는 취득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취득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취득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이런 내용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어떠한 가격 갖고 어떠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에 나오는 이제 92페이지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 나와 있는데,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먼저 틀을 잡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취득세는 우리 세금을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예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칙 가격을 정할 때 납세자가 60일 안에 신고할 때요. 이 신고서에는 얼마 산다 그 본인이 신고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을 신고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성실하게 가액을 취득하는 가격을 신고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신고가액은요.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스스로 정한 다음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연부취득이다. 연부라고 하면은 2회 이상 분할 지급을 연부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눠 지불하는 거를 연부취득이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독립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매 지급할 때마다 이 연부 금액으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매 지급하는 금액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여기 연부 금액에는 계약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 금액에는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포함된 게 연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거래 신고제액이라고 해서 우리 주택법에 따라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제액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액이 꼭 과표가 됩니다. 참고로 주택거래 신고제역은요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2012년 5월 15일 날 다 전국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강남 3구가 이 주택 거래 지역에서 신고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없다라고 하십시오요. 그런데 법률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 지역에 따른 건 해제를 했다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추가로 또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만약에 거래하시면은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 원칙 요걸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원칙이 있다면 바로 또 예외가 있는데요.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가 표준액은 시세 70%에서 80% 정도로 해서 일반 시세보다는 낮춰놨는데 한마디로 뭐 저가로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하는데 이 시가 표준액을 왜 예외로 썼냐면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거래가액을 신고 안 하겠죠. 그러면 신고가액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때 그러면 어디에다 할 수밖에 없냐면은 시가 표준액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고했다든지 또는 신고가액이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다. 그럼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때도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 그러니까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은 신고가액을 엉터리 신고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좀 전에 시세 7, 80%뿐이 정한 게 아닌데 그 가격보다도 더 낮게 신고했다는 거는 이 신고자를 엉터리로 보고 이때는 신고가액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미달 신고하게 되면은 이거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신고했다,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 미달했다 한마디로 불성실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 처벌하는 거는 가산세가 있는데요. 우리 가산세에는 두 가지 나눴을 때 1번 마냥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현재 20%를 가산하고요. 자, 두 번째 마냥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 신고했다. 미달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과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과소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10%라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러면은 1번에 나와 있는 무신고자, 2번에 나와 있는 과소 신고자는 이렇게 세법에서는 불성실한 자를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고 20%, 과도 신고는 10%인데 여기에다가 부정이라는 말 들어갑니다. 자, 부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를 조작해서 신고한다든지 법인이 장부를 이중장부 작성했다든지 또는 뭐 거짓 증빙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정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부정가산세는 현재 40%라는 부정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하게 무신고했다, 부정하게 과소신고했다 이 말이 나오면은 부정가산세는 40% 이렇게 처벌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요 원칙은 원래 신고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처럼 신고를 안 하는 자 신고가액을 시가편액보다 미달 신고하는 자 이럴 때는 시가편액에 준해서 따지되 처벌 조항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실은 이 세 번째 때문에 우리가 시가편액을 주로 쓰는데요. 상속과 징역, 한마디로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치더가면 거래가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신고할 때 신고가액 자체를 신고하기가 난감합니다. 왜냐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본인이 받았긴 받았는데 이 재산이 얼마인지 거래가액이 없다 보니까 신고할 때 천차만별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적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주자. 그러면 상속과 무상은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시가편액에 준해서 신고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상취득이 여기 나오는 시가편액을 쓰려고 만들었는데 1번과 2번 마냥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납세의무자가 시가편액보다 미달할 때 신고할 때는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교환한다. 이런 경우에도 시가편액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따지면은 신고가액이 더 커야죠. 시가편액보다. 그럼 미달 신고했다. 또는 무신고했다. 상속이나 징계받았다. 이러면은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과 예외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특례라고 해서 취득세는 특별한 예외정이 있어요. 이 말 그대로 특별한 예외 조항이다 생각됩니다. 자, 특례라고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요 위에 나오는 시가편액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쓰겠다. 이 말은 시가편액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커야 되느냐 또는 작아야 되느냐 이거를 전혀 논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는요 지난번에 우리 4절에서 취득시기 배울 때 취득시기 중 객관적 취득이 있었어요. 그 5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약으로 쓸 때 우리 국수공판장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공판장 이 5가지는 취득시기에서도 객관의 취득이 되고 과세 표준에서도 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수공판장 여기에다가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6번째 검증까지 해서 이 6가지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약어를 정리하면은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때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 그러면 공매는 경매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판결문. 다만 주의할 점은 판결문에는 하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해, 포기했다, 인락했다, 자백간주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장부, 장자는 법인장부입니다. 법인장부에는 취득가액이 얼마다 이 장부에 표시되고요. 그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입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이 과세 표준에서만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취득 시기에서 물어보나, 과세 표준에서 물어보나, 똑같은 원리를 쓰는데, 자, 6번째는 취득 시기에서 물어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취득 시기에는 없는 말이고요. 이 말은 과세 표준에서만 있는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어요. 좀 아까 신고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사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신고가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군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군수가 이 가격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해요. 그러면 검증이 됐다는 거는 이 신고서에 검증이 됐으니까 인정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객관적 취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군구에 검증받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가격도 객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취득세에서는 과세 표준에서 특례라고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죠. 자,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